이력서에 꼭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을 잘한다는 내용들을 꼭 이력서에 한 줄 정도 넣어주신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취업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주호 대표님을 모시고 취업이 잘 된 사람의 6가지 특징 중에 4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취업이 잘 된 사람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4번째 주제는 어떤 특징인가요? 네, 4번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통입니다. 와우, 네, 너무 중요하죠. 4번째,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실 건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사실 소통은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흔히 뭐 젊은 세대와 좀 나이 있는 세대 간의 어떤 그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업들에서도 그런 소통의 중장년을 채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이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취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찾는 팀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뭐 대표들을 만나면 보통은 이제 역량이 있으면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젊은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면 중장년분들 역량이 있어도 저희는 소통이 좀 어려워요라고 하면서 소통하는데 좀 두려워요. 뭐가 좀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채용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통을 정말 잘한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또 실제로도 그런 젊은 사람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컨텐츠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기업에 가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장년분들이 긍정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역량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도 사실은 소통이 능하지 못하면 가장 재취업할 때 어려워하기도 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대표들이 중장년들은 왠지 꼰대일 것 같아, 소통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소통, 그냥 말만 잘하고 적극적이고 누구한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소통을 잘하는 걸까요? 많은 중장년분들한테 소통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선은 경청해야 되고 또 잘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저도 왜 그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소통을 잘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해답을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미술품에는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와 함께 그 미술 전시회를 갔는데요. 저는 미술품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미술품을 봐도 아무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그 미술품에 대해서 이 작가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 그림은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이 컬러일까? 라는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작가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감이라는 그 공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나 뭐 또 맞장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소통을 잘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이런 말을 할까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고 상사원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예전에는 경청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희 교육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경청만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소름 끼칩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건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끄덕임,
리액션, 그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사실 대표님한테 아마 시작한 지 지금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고개 끄덕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잘하고 있죠? 네, 그럼요. 네. 가장 또 소통을 잘하고 네.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네, 그러려면 사실은 또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리액션을 많이 해라, 뭐 끄덕임을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해 주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교육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대표님 만났던 직원분들 중에 공감 능력을 가장 높았던 사람의 사례를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공감력이 높았던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을 동시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공감이란 것에 대한, 공감에 대한 것을 알기 전에 제가 항상 마음속에 의문점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좀 약간 강의 제목이 사회적 가치의 시대라는 강의 제목이에요. 사실 그 강의 제목만 보더라도 약간 좀 어색하거나 좀 잘 모르는 분야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틀어드려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그게 먼저 말씀드리면 공감을 잘 하시는 분과 잘 못 하시는 분인데요. 공감을 잘 하시는 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때 어떤 영상이 나올까 하면서 자세를 저 앞으로 당기면서 어떤 내용일까 해서 궁금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까르르 웃으면서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까르르 웃으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공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선은 특히 남성분들이 많죠. 팔짱을 끼죠. 이렇게 교육받을 때 팔짱을 끼고 또 자세도 약간 비스듬히 비스듬히 앉아서 있고요. 또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표정 자체가 약간 어두우세요. 어둡고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싫은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우선은 화나 있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재밌는 영상이나 재밌는 말씀을 드려도 대체 너가 어떤 재밌는 영상을 보여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표정을 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자세가 되려면 공감해야 되고 또 그것이 더 연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하면 소통에서는 정말로 좋은 소통을 하는 중장년이 틀림없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좋지 않는 사례를 얘기해 주셨더라면 좋은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을 들으실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는구나라고 아셔야 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맞장구 스킬을 보여주시는 분이 좋죠. 근데 그러한 맞장구는 사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받을 때도 교육받고 그냥 그 메모 하나 없이 그냥 팔짱 끼고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소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내가 소통을 잘하겠다 생각하면요. 교육할 때, 교육 받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습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메모하고 항상 질문하고 정말로 공감하는 것이 있으면 맞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부터 소통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 상상우리 교육에서는 같이 참여형으로 워크숍으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잘 조화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저는 사실은 그게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꼰대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꼰대는 나이 먹어서 꼰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 꼰대라서 사실은 젊은 꼰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상상우리에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소통에 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게 하나의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많은 교육장에서 많은 조언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자신의 얘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특히 본인이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때 경청하지 않고 또 리액션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저희 회사는 교육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유일하게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매칭도 하고 온보딩까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교육생들 중에서도 저희가 사실 상상물이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매칭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뭐 취업에 잘 된 사람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역량, 리더십, 그다음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어도 사실 이게 없으면 저희 취업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 뭐 그 소통을 못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도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남들이 그 나한테 말을 걸어줘야만 내가 네. 말하고, 뭐 좋게 말하면 과묵한 거고, 또 나쁘게 말하면 약간 깐깐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소통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네. 오늘 아마 재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생 분들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는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공감 능력, 리액션, 그 다음에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들 또한 우리가 그 공감 능력을 키우는,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것만큼은 꼭 더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중장년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과 중장년들의 벽이 되게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오래전 내려왔는데요. 사실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가서 롱제비티라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장수 또 혹은 에이징과 관련된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서 이제 한국의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장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표를 하러 갔는데,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첫날에 이제 행사 끝나고 같이 파티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파티를 하는 제가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거기에 그 주제가 이제 장수나 에이징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파티를 하는데 젊은 청년들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같이 술도 마시면서 막 어깨동무하면서 막 정말로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한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불가능한데 외국에서는 이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중장년분들은 특히 나이가 들으면 혹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들이 나를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이고, 또 내가 어떤 얘기했을 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말이 맞고 너의 말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교적인 문화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중장년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문화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에서 제가 했던 경험, 중장년이나 청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청년들이 그 중장년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로 이 시장에서 존경하는 분들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같이 술 마시고 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중장년을 대할 때는 존경하는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세대적인 차이를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공경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 줄이고, 나이 젊은 친구한테 존경을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또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을 또 존중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소통이라는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인다라면 그거는 즉시 또래 분들하고는 소통을 어느 정도 교육장에 오면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취업했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 상사원에서도 중장년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네, 직급이 저희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이사의 체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MZ세대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세대 통합, 네, 조직 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말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공경이 아닌 존경, 또한 또 친구, 그들한테 멘토나 멘티가 돼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다라면 네, 조직 내에서 소통도 되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력서에 꼭 다른 사람들과 네,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을 잘한다는 내용들을 꼭 이력서에 한 줄 정도 넣어 주신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취업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신재호 대표님 모시고 취업에 잘 된 사람의 6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4번째 커뮤니케이션, 네, 소통이 능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